네, 안녕하세요. 사실 이제 오랜만에 이제 좀 공부를 해보는데요. 어, 뭐 틈틈이 논문을 읽고 있었는데 회사 일 때문에 바빠서 미루다 뭐 이제서야 업데이트를 좀 하네요. 네, 시간이 좀 많이 걸렸는데 사실 읽고 싶은 논문은 점점 이제 쌓여가는데 뭐 읽고 정리하는데 시간이 한참 따라가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그 시간이 되는 틈틈이 이렇게 논문을 읽고 좀 정리를 해볼 생각입니다. 오늘 주제 같은 경우에는 레드와인의 떫은 맛에 대해서 좀 가져왔는데, 보통 이제 레드와인을 처음 마시거나 익숙하지 않은 분들이 마셨을 때 레드와인 뭐 떫어서 못 마시겠다 뭐 이런 사람들이 종종 계시죠. 저도 처음에 레드와인 접할 때 이런 경험을 했던 기억이 있어요. 그래서 아니 마셨는데 이게 뭐 맛있다고들 하는데 떫기만 떫지 이게 무슨 맛인가 했던 기억이 있어요. 근데 이제 이런 떫은 맛은 기본적으로 와인의 타닌 로 알고 있죠. 저희가 이제 탄닌과 침 안에 그런 플로린이 많은 단백질 이런 것들에 대한 인터랙션, 서로 상호작용을 하기 때문에 생긴다고 합니다. 이 인터랙션이 생기게 되면은 입안에 윤활 역할을 하는 것들이 좀 줄어들게 되고 뭐 이로 인해서 떫은 맛을 느끼게 된다고 하네요. 이 인터랙션이 그러니까 강하게 되면은 우리가 그 떫은 맛을 입안에서 강하게 느끼게 되고, 또 이런 것들이 약하게 되면은 뭐 느끼지 못하게 되고 이렇다고 하는데, 그럼 이제 저희가 경험적으로 또 알고 있는 것도 있죠. 숙성된 와인에서는 떫은 맛이 굉장히 부드러워요. 예, 이거는 사실 경험적으로 모든 사람들이 대부분 알고 있는데, 뭐 사실 정확한 원인은 우리가 모르더라도 경험적으로 뭐 좀 숙성을 하면은 좋아진다 이런 것들이 있어서 좀 실제로 뭐 어떤 변화들이 있는지 좀 살펴보려고 논문을 가져왔습니다. 논문은 저널 오브 애그리컬처럴 앤 푸드 케미스트리에 출간된 논문인데, 2010년도 논문이네요. 꽤 최근 논문이고, 뭐 레드 와인의 떫은 맛에 대한 그 연구를 한 논문입니다. 사실 전부터 이제 궁금한 주제였긴 해요. 예, 이런 떫은 맛들이 어떻게 변하는지, 어떻게 측정을 하는지. 예, 근데 뭐 이제서야 좀 논문을 읽어보네요. 논문에서는 포도가 아직 초록색일 때, 그러니까 덜 익은 포도, 뭐 그 보라색일 때 다 익은 포도, 그다음에 영빈 와인, 그다음에 올빈 와인, 올빈 와인 같은 거 한 10년 된 거를 올빈 와인이라고 했고요. 여기서는 이제 에이지드 와인, 숙성된 와인을 사용했고요. 어, 뭐 품종 같은 경우는 시라즈를 사용했다고 합니다. 네. 그럼 이런 것들을 어떻게 측정하냐? 어, 사실 측정 방법 중요하다고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데, 여기서 측정했던 거는 아이소서멀 타이트레이션 칼로리미터리, 즉 이제 ITC 방법인데, 사실 이 방법에 대해서는 저도 잘 모르고 있어서 이번에 좀 공부를 좀 해봤어요. 그래서 매우 간단하게 설명드리면은, 기본적으로 엔탈피를 측정하는 실험이에요. 여기 보시면 엔탈피 있죠. 물론 이제 절대 엔탈피는 측정을 할 수가 없어서 엔탈피 변화만 측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엔탈피가 뭐냐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이 뭐 쭉씩 있죠. 그냥 결과적으로는 그냥 열량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닫힌 계에서 변하는 열량 정도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실험 같은 경우에는 물론 이제 이렇게 완전히 아이솔레이션 된 통에다가 여기 레퍼런스 셀, 여기 샘플 셀이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 두 개의 온도는 완전히 똑같이 세팅을 해놨고요. 물론 여기서는 이제 간단하게 그리느라 생략이 됐는데, 이쪽에 뭐 온도 컨트롤하는 센서, 히터 이런 것들이 좀 달려 있습니다. 샘플 셀에는 저희가 그 프롤린 단백질 있죠, 구강내 단백질, 요게 담겨진 이제 수용액이 좀 담겨져 있어요. 이번 실험 같은 경우에. 그리고 여기 주사기로 물론 이런 모양은 아니지만 주사기로 추출한 타닌을 여기다가 조금씩 넣어요. 네. 근데 만약에 이게 발열 반응이면 열이 나겠죠. 그리고 뭐 흡열 반응이면 열이 필요하겠죠. 물론 이제 서로 반대 방향의 로우 데이터를 보여주고 있는데, 결과만 말씀드리면 먼저 이 타닌과 프롤린 단백질 반응은 그 발열 반응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기본적으로 생각하시면 되고, 실험 여기 로우 데이터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저희가 주사기를 한번 쭉 어느 정도 넣으면은 그 발열 반응이니까는 요 개는 온도를 떨어뜨릴 거예요. 열량을 떨어뜨렸다가 반응이 점점 되면서 다시 원래 온도로 돌아오겠죠. 근데 또 한 샷을 넣어요. 그럼 또 온도가 쭉 필요한 열량이 마이너스로 가고 다시 원상복구되고 이런 식으로 샷을 하다 보면은
결과적으로는 요 셀 안에 있는 프롤린 단백질이랑 타닌이랑 다 반응을 하게 되면은 이제 더 이상 아무리 타닌을 집어넣어도 발열 반응이 일어나지 않아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세츄레이션이 쭉 된 거고요. 그렇게 되면 이제 요런 로우 데이터를 저희가 얻을 수가 있어요. 근데 요거를 그 엔탈피를 구하기 위해서는 여기 보시면은 시간에 따라서 나온 거죠. 그러니까 마이크로 줄 퍼세크, 여기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요거를 적분하게 되면은 요렇게 보일 수가 있어요. 요거는 이제 한 샷이죠. 저희가 요 한 샷 그러면서 요 등간격의 그 몰수만큼을 요 주사기로 넣어준 거예요. 그래서 이쪽은 열량이 되고 이쪽은 몰랄 레이쇼가 되고요. 그래서 보시면은 이렇게 적분하면 이런 그래프가 나오는데, 여기서 알 수 있는 거는 뭐 엔탈피 변화, 절대 엔탈피는 알 수 없으니까, 그리고 여기 스토이키메트리 얼마나 반응했는지, 그리고 얼마나 잘 반응하는지, 어피니티,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사실 앞으로 설명드릴 거는 다 이 엔탈피 변화만 알면 돼요. 사실 그게 얼마나 많은 양이 반응을 했냐. 예. 뭐 반응 많이 하면 여기 커지겠죠. 반응 적게 하면 작아지고, 이런 것들이 때문에 이것만 이제 아시면은 밑에 그래프를 해석하는데 문제가 없습니다. 시작하기 앞서가지고 우리가 알고 있는 타닌 같은 경우는 자연 내에서 굉장히 많은 구조를 가지고 있죠. 옆에 보시는 것처럼 이게 타닌 구조인데 R1, R2, R3 이것들이 여러 개의 조합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뭐 1번에서 4번의 서브 유닛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데, 뭐 1번은 카테킨, 뭐 2번은 에피카테킨, 3번은 3O 갈레이트, 4번은 에피갈로카테킨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5번은 뭐 말비딘이고요. 3번은 이제 그 저희가 하는 그 구강 단백질 프롤린, 여기서는 이제 PLP라고 부르는데 요 단백질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저도 사실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케미컬 구조는 잘 몰라서 이런 것들이 있구나, 뭐 대략 뭐 이런 모양이구나 정도로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사실 중요한 거는 궁금한 것들은 요 자체 물질이라기보다 어떻게 메커니즘이 되는지에 대해서 궁금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그냥 뭐 그런 것들이 있구나 정도로 알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서 보시면은 요 펩타이드 같은 경우는 이제 단백질이죠. 네, 그런 그 단백질과 탄닌이 결합해서 붙으면 이제 하이드로포빅 인터랙션이랑 하이드로젠 본딩. 그러니까 하이드로포빅 같은 경우에는 소수성 결합이라고 해요. 네, 이런 것들이랑 하이드로젠 본딩, 수소 결합이죠. 이런 것들에 의해서 같이 뭉치게 돼요. 이 두 개가. 그래서 계속 탄닌이 들어가게 되면은 이런 것들이 뭉치게 되면서 결과적으로는 그 우리 몸 입안에 구강 내에 그런 윤활 역할을 하는 게 사라지게 되고 그 떫은 맛을 느끼게 된다고 합니다. 이제 데이터로 넘어오면은 요 로우 데이터 있죠. 로우 데이터는 이제 아까 위에서 보셨듯이 익숙하죠. 그래서 왼쪽에서부터 보면은 A는 익기 전에 초록색 포도, 거기서 껍질에서 추출한 그 타닌이고요. 여기서는 잘 익은 포도에서 얻은 타닌이고, 이거는 영빈 와인, 이거는 에이지드 와인에 대한 실험이에요. 보시면은 뭘 보실 수 있어요? 보면은 여기랑 여기의 그 차이가 델타 엔탈피라고 했죠. 엔탈피가 여기는 이제 굉장히 커요. 스케일은 다 똑같으니까. 요로 갈수록 점점 더 줄어드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경험적으로 알죠. 이게 덜 익은 포도 껍질을 씹는 순간 그 떫은 맛 장난 아니죠. 잡이 없죠. 그래서 요 떫은 맛이 엄청 심하고 잘 익은 포도는 그렇게 느끼지 못하긴 해요. 영빈 와인 같은 경우에도 떫은 맛이 좀 있긴 한데 사실은 요 익은 포도의 껍질을 씹어 먹는 것보다는 좀 덜하죠. 물론 에이지 와인은 그보다 덜하고요. 그래서 보면은 이게 줄어드는 걸로 봐서는 탄이 이리로 갈수록 우리가 느끼는 떫은 맛의 강도도 좀 줄어든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는 이제 온도 실험을 했어요. 그래서 보시면은 그 10도, 25도, 45도, 50도 했는데 요 샘플은 다 그 익지 않은 씨앗에서 얻은 그 단백질이에요. 아니 단백질이 아니고 탄닌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0몰에서 이제 1몰까지 대략 요 사이에서는 뭐 점점 내려가죠. 이게 의미하는 거는 발열 반응이나 흡열 반응이 같이 공존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좀 애매하긴 한데 저도 이게 정확히 맞는지는 모르겠어요. 물론 이제 위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기본적으로 그 PLP 단백질 있죠. 그거랑 탄닌은 발열 반응이에요.
네. 뭐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발열 반응은 있고, 거기다가 뭐 그 분자를 둘러싸고 있는 것 때문에 생기는 흡열 반응이 있을 수 있는데, 여기서는 탄닌이나 뭐 이런 것들에 달라붙어 있는 물 있죠. 이것들이 구조수가 된다고요. 스트럭처럴 워터라고 해서 구조수가 된다고 하는데, 저도 거기에 메커니즘은 잘 이해를 못했습니다. 여기서는. 근데 그 구조수와의 상호작용 때문에 소수성 상호작용이 생긴다고 하네요. 사실 이 부분 정확히 이해 못했기 때문에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로 인해서 결과적으로는 열 용량, 그러니까 그게 변하게 되고, 그래서 초기 흡열 반응처럼 나타난다고 해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1몰에서부터 쭉 넘어가게 되면은 이제 전형적인 수소 결합이 나타나게 되죠. 이 이유는 이제 그 위에 말씀드린, 아까 제가 잘 이해 못했지만 그 소수성 상호작용이 세츄레이션 돼서 더 이상 반응에 기여를 못한다고 하기 때문입니다. 탄닌과 PLP 반응은 이제 결과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수소 결합이 있고, 처음에 말씀드린 그 소수성 상호작용, 그리고 탄닌의 구조에 의해서 결정된다고 보시면 돼요. 결과적으로는. 근데 그 마지막에 말씀드린 구조에 대해서는 말씀 안 드렸죠. 이 뒤에서 바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옆에 보시면은 그 그림은 탄닌의 분자량, 이게 분자량이죠. 탄닌의 분자량과 분자량에 따른 요 엔탈피 변화를 나타낸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 여러 가지가 있죠. 요 CR은 그 익지 않은 포도예요. 요게 PB가 익지 않은 포도고, 요거는 커머셜리 라이프, 그러니까 잘 익은 포도, 동그라미. 그 다음에 요 네모는 영 와인이에요. 그 다음에 요 세모는 에이지드 와인. 그래서 요렇게 있는데, 보시면 특이한 게 요 CR이랑 PB에서 나타나는 거를 보면, 요 CR의 경우가 뭔가 엔탈피의 변화가 적죠. 여기는 마이너스 뭐 70씩 변하는데 여기는 마이너스 50씩 변해요. 그런 걸로 봐서는 그 수소 결합이 좀 작은 것을 볼 수 있어요. 네. 그리고 또 특이한 점은 요 CR을 보시면은 분자량, 요 분자량이 엄청 크죠. 요 분자량이 이제 6491이에요. 요거는 그 껍질에서 얻은 탄닌, 잘 익은 포도. 그 다음에 여기는 씨앗에서 얻은 탄닌, 요거는 분자량이 2902밖에 안 돼요. 그래서 신기하게 껍질의 탄닌과 씨앗의 탄닌의 분자량이 크게 차이가 나죠. 이거는 이 이유는 껍질에 있는 탄닌은 안토시아닌 같은 것들과 결합을 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 이제 결과적으로 분자량이 커지고 구조의 변화도 생기겠죠. 네, 그것 때문에 이런 분자량이 커지게 됩니다. 결과적으로는 보면은 이 엔탈피가 작죠. 모든 경우에는 이 분자량이 커질수록 엔탈피 변화, 여기 조금 다르긴 한데 여기는 이제 좀 줄어드는 경우를 다 볼 수 있어요. 그러면은 이것을 통해서 결과적으로는 뭐 분자량이 클수록 우리가 입안에서 느끼는 떫은 맛은 좀 덜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 PLP와 탄닌의 인터랙션이 줄어들게 되면서요. 여기서 보시면 이제 그 영 와인과 에이지드 와인 보면은 에이지드 와인은 진짜 적게 변하죠. 네. 결과적으로는 그 엔탈피 변화가 적기 때문에 떫은 맛이 적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근데 여기서 신기한 걸 보면은 어린 와인 여기 있죠. 숙성된 와인 여기 보시면은 분자량이 비슷하죠. 분자량은 비슷한데 뭐 여기도 마찬가지고 분자량은 비슷한데 그 델타 엔탈피가 굉장히 차이가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신기하죠. 그러면 저희가 분자량 때문이라고만 생각을 했었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고 여기서 주장하는 거는 그 시간이 지날수록 산소와 더 결합을 많이 하게 되고, 이 산소와의 결합이 그 PLP 단백질과의 반응을 막는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물론 여기서 실험 데이터를 보여준 건 아니고 일종의 추측을 했습니다. 논문에서는. 뭐 물론 이제 다음 논문 같은 거에 중요한 아이디어가 될 수는 있겠죠. 뭐 결론은 길긴 한데 간단히 말씀드리면, 탄닌에서 생기는 떫은 맛 있죠. 이거는 덜 익은 포도, 뭐 굳이 씨앗일 필요는 없고요. 잘 익은 포도, 그 다음에 어린 와인, 숙성된 와인으로 약하게 느껴져요. 뭐 이는 저희가 경험으로 알 수 있죠. 뭐 초록색 껍질 씹으면 장난 아니죠. 네. 그리고 또
특이한 게 시간이 지날수록 추가적으로 이제 말씀드린 게 시간이 지날수록 타닌과 산소와의 결합 확률이 높아져 가지고 그 구강 내 단백질과의 반응이 줄어들기 때문이에요. 이런 것들은. 그리고 추가적으로 말씀드릴 게 그 포도 껍질에 있는 안토시아닌 성분 말씀드렸죠. 이거는 그 타닌과 결합을 해가지고 타닌의 분자량을 증가시켜요. 위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네, 그래서 결과적으로도 이것도 PLP와의 결합을 줄어들게 하기 때문에 떫은 맛을 줄이는 역할을 하게 돼요. 좀 정신없게 말씀을 드렸는데 결과적으로는 타닌이 안토시아닌과 결합을 해서 분자량이 커지거나 아니면 산소와 결합을 해서 어떤 형태를 바꾼다던가 이러한 것 때문에 전체적으로 우리가 와인에서 느끼는, 특히 숙성된 와인에서 느끼는 타닌이 줄어들게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